이상석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에, 딱 우리 기존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 그 기준으로 대부분 돼 있으십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신 상태고, 삼성전자가 58,000원에 40%, 현대차가 21만 6천원에 30%, 두산에너빌리티가 21,600원에 지금 5%, 네이버인 것 같아요. 내부가 아니라 그죠? 네이버가 20만 9천원에 10%,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67,800원에 5%인데 좀 너무 지금 과하게 현대로템도 방산 쪽도 깨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지금 27,800원에 10%이신데 여기도 뭐 너무 뭐 무리하게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무리하게 깨졌다 단어가 잘못됐고, 너무 하여간에 과하게 깨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이 채워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 이외에 이제 현금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이외에 또 다른 이제 뭐 변동성 매매 종목을 별도로 설정하신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서 그대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 종목을 좀 등록을 해볼게요. 등록을 해서 가상계좌 1억이라고 감안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VIP 회원이신데 새 그룹에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좀 지난 다음에 뭐 결과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될지 부분들 뭐 체크를 좀 해보면 되겠죠. 35번에 등록을 할게요. 그래서 VIP 이상덕 선생님 VIP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를 그 시가총액 순서로 이제 좀 바꾸긴 할게요. 네이버,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쪽 대부분 갖고 계시고, 뭐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부분의 종목 기준은 좀 차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뭐 그대로 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블은 아니죠. 네이블이라고 있네. 아 근데 네이버이신 것 같아. 네이버.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이 40%이시니까 그때 이제 편입 기준에 40%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계산 이제 1억이라고 가상 기준을 잡고 58,000원이시니까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그다음에 전략 꾸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뭐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비중을 여기서 급격하게 비중을 바꾸거나 급격하게 뭐 종목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689주니까 690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게요. 뭐 700주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방안에서 우리 그 영랑호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동일적으로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예. 보험이네요. 또 현대차 부분이 21만 6천원에 30%세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치고 138주인데 139주 반올림해서 139주, 아마 뭐 140주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죠. 150주나 21만 6천 원. 그리고 네이버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10% 1천만 원 기준에 20만 9천 원 평단이니까 48주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48주니까 뭐 50주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1억 가상계좌 1억의 기준이라서 지금 실제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이신지 확인을 못한 상태라. 그리고 5% 두산에너빌리티 21,600원에 5%, 그러면
1억 기준으로 한다면 231주입니다. 231주 21,600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5% 이제 비중을 드렸는데 비중은 조절을 잘 하신 건데 너무 이제 많이 미끄러졌다고 또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럼 또 그것도 불편해지죠. 74주 되실 것 같아요. 74주. 그러면 조금 이제 금액이 1억에서 조금 뭐 1% 미만으로 오버될 수는 있어요. 이게 반올림해서 이제 주식수를 한 주 한 주 더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우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계속 따라붙고 전략을 설정했기 때문에 10% 비중 굉장히 좀 강도 있게 드리다 보니까 비중을 10%까지 채우신 것 같아요. 얘가 한 400주 정도 됩니다. 360주. 그래서 360주 27,800원. 그러면 계좌의 손익이 지금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40%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크게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 요 기준으로 보면 오늘 기준까지 8%의 손실입니다. 편입하신 그 시점이 제가 확인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최근 내에 가입하시고 최근 내에 다 편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 변동률이 굉장히 하락이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현대로템의 저런 낙폭은 평상시 나오지 않는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맞았어요. 방산 쪽 얘기하면서 그 내용은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은 돌리는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고점을 당연히 저는 뚫는다라고 봐요. 뚫는다라고 보는데 당장 첫 술에 고점 뚫을 거니까 뭐 무조건 뭐 고점 뚫을 때까지 가져갑니다의 기준은 아니고 돌릴 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움직임을 한번 가져갈지 그래서 단기 고점 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 고점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지 그렇게 이제 좀 볼 겁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의 매매 사이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나운서 분들 두 분이 계시니까 아직 뭐 업무가 손에 안 있고 정신도 없고 하겠지만은 채팅방 질문은 이제 중간중간에 답변을 좀 드리세요. 그래서 HPSP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잠시 후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드렸는데 개별적인 종목 상담은 불가합니다. 그런 거 좀 풀어서 올려드리면 돼요. 먼저 전문님께서 올려주신 그 답변 내용을 그런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도 되고 그대로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HPSP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뒷부분에 같이 영상을 넣어두면 되고 우리가 또 접근했다가 손절을 하고 나온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 이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갖고 계세요.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일부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강도 있게 말씀드린 KB금융 무지하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숨쉬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좀 어려웠던 시점인데 뜻하지 않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또 터져버린 거죠. 그 불확실성은 아시다시피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을 어떻게 보자 했길래 그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것이 터져 나왔는지. 근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정책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방산 쪽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초강세를 띄었던 정부의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나서 탄핵 정국 들어서고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유리한 정책을 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화당 정부가 방산과 전통 에너지 그리고 전통 제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그래서 원유 사업을 장악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 기준에서는 IT 위주로 근데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점에서도 IT가 무너지고 전통업체들 특히 이제 뭐 엑슨모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IT가 시가총액 최상위에 포진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조건 그게 차별화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큰 줄기에서는 이제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완전히 극명하게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이 어제 뭐 말 같지도 않게 처참하게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대왕고래가 가장 이제 뭐 첫바다로 두들겨 맞은 거죠. 좀 뭐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실체가 조금 검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상황에 방산이 좀 방어가 돼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부분 그리고 금융주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와 있어요.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 꼭 질문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질문 주신 분께서는 우리 이상석 선생님께서는 금융주는 이제 안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재편입할 때에 강하게 매수 강도를 들였을 때가 9만 원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틀 만에 10만 원대 넘긴 종목을 시가총액 7위짜리를 이틀 만에 밀고 내려왔는데 그 명분은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밸류 프로그램이겠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국가 신용도 부분 아무래도 이제 뭐 신용도가 뭐 급격히 하향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국가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기사 내용도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방산주들 정책금융 펼쳐져서 무기 샀는데 정부가 이렇게 돼버리면 뭘 믿고 사겠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뭘 믿고 사겠냐가 되고 정책금융의 규제를 완화해줘서 돈을 빌려줘가면서 무기 사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크라이나에도 돈 빌려주면서 무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크라이나는 민감하기 때문에 뭐 무기를 살상 무기 팔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복잡해져 있는데 빌려가는 쪽 입장에서 뭐 우리보다 못하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경기 상황이 우리보다 못하고 안 좋으니까 돈 빌려준다니까 빌려가는 건데 뭔 그것이 그렇게까지 불확실성이 확장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금융지주사도 사실은 명확하게 본다면 대외 신용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정부가 흔들리면은 1금융권의 흐름도 같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붕괴나 이런 부분 리먼 터졌을 때나 이럴 때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바로 이제 금융사들의 직격탄을 날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제 기준에 그런 흐름이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좀 과하니까 뭐 돌릴 때 편입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의 수준은 너무 과하죠. 오늘 마감 이후에 수급 보겠습니다만 수급이 물량이 터져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KB금융 8%씩 터져 있고 밀려 있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과도하다 많이 과도하다 펀더멘털 대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 어차피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일단 포트폴리오에 이상숙 선생님 포트폴리오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별도로 녹화를 할 겁니다 얘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수급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지금 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이 합산을 하면은 100%가 넘게 나와요. 104.7%. 그러니까 105%라고 할게요. 105%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주주와 외국인들 중에서 중복 지분이 있어요. 블랙락일 거예요 아마 한쪽이. 그래서 5% 이상 지분 신고한 쪽이 외국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분이 11%예요. 그래서 105%에서 이제 11% 빼면 둘이 합치면 94%가 94%가 유통되지 않는. 뭐 물론
외국인 물량 중에 뭐 지분 신고한 쪽도 그렇고 지분 신고 안 한 쪽도 그렇고 언제든지 뭐 매물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평가를 할 때 대주주와 외국계 합산해서 94%의 지분이 일단은 묶여져 있다. 단기 성향으로 들어온 지분들이 일단 아니다. 너무 과도한 오버슈팅이거나 이게 뭔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또 지금처럼의 흐름이 형성됐을 때 일부의 자금이 나올 수는 있어도 요 자금들이 풀어져서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움직입니까? 철저히 이 금융지주사든 삼성전자든 펀드멘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거나 하이닉스가 적자인데 뭐 폭등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내년 전망치가 긍정적일 때 가능성이 있겠죠. 실적이 좋은데 밀리는 경우는 실적이 정점이다 인지 형성될 때이겠죠. 그 밖에 이유에서는 거의 비이성적인 변동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지금 비이성적으로 많이 밀려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 이전에도 계엄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너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좀 비이성적인 정부의 행태가 조금씩 있었죠. 금융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라든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행태를 보여줬단 말이야. 금융당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류의 흐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이런 쪽도 비이성적인 지금 캔들 크기가 정상적인 캔들 크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는 극히 드물게 나오는 흐름인데 올라갈 땐 괜찮고 내려올 때는 뭐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오던가 주간 단위에서 고점 넘길 때 수급 더 들어오면서 슈팅이잖아요.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더 샀잖아. 근데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90만 주나 팔았어요. 0.25%입니다. 0.25. 뭐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만큼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주들, 잡주들 또 1조가 넘더라도 1조가 넘더라도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 우리도 루닛을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 풀리면 들여다본다. 그게 어제 그리고 오늘인데 오늘 루닛 같은 경우에 1조가 넘는 애가 슈팅이 13%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훅 밀려서 5%까지 밀려요. 그런 종목의 특성은 대주지분도 제한적이고 메이저들의 지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쪽에서 들쑥날쑥 들어오는. 근데 이런 극대형주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되돌립니다. 그래서 윗꼬리라는 게 달리는 거고 너무 과하게 움직일 때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또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또 시장의 흐름에도 연동을 갖고 근데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뛰는 이유는 2023년 7월 이후의 흐름에서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고금리 기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역대적으로 그래왔어요. 역대적으로. 그래서 상장 이후에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그 시기마다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초강세를 띄워왔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에서 초강세를 띄워왔다. 또 경기가 최고점에 달할 때 초강세를 띄워왔다.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순간, 급격히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 침체된다는 거예요. 부양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는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결론은 과하다. 우리가 갖고 있고 뭐 좋은 종목이야 이 개념이 아니고 밀린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거기에 이제 비상계엄인 거죠. 정부의 정책의 휘둘림. 정부의 전체가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 금융시장을 떠나서 정부 자체가 신용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대외 신용이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볼 때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시점에 동남아 국가도 아니고 어디 남미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군사정부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체 그런 업체란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 이건 좀 슬픈 일이죠. 뭐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결론은
과도한 만큼 되돌리는 흐름도 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의 흐름처럼 기간을 가지고 움직일 거냐, 기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알겠는데 시원하게 쭉쭉 주면 좋은데 1년 동안 100% 올라오긴 했는데 아주 뭐 떨어지게 100%예요. 원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주력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우린 주력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KB금융은 뭐 별도로도 녹화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 좀 놓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거 좀 길게 녹화 뜨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이 한번 좀 잘라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 같이 뭐 묶어서도 또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KB금융이 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10만 원대에도 매수자에는 강도 있게 드렸잖아요. 그랬던 상황인데 너무 이제 좀 솔직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 이번에 방송에 가지고 나갈 때의 기준만 제대로 잡아놨었나요? 제가 이거를 안 넣어놨나? 10월 달 거에 KB금융 PPT를 안 넣어놨나 보네. 작업을 하고 아쉽네. 일단은 어쨌든 12월 3일자 차트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무너졌다라고 해서 주력주로 이제 이번 달부터 넣어놓은 종목인데 넣어놓자마자 뭐 별 진짜 희한한 계엄령의 그 말 같지도 않은 흐름 때문에 편입 기준을 새로 넣어놓자마자 이렇게 두들겨 맞게 된 건데,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다. 이 설명을 드릴 때, KB금융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포트폴리오에 이번에 넣었잖아요. KB금융 이렇게 해서 10% 비중으로 지난달 말 종가 기준이 96,000원이었어요. 10만 원 이번에 넘겼던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말 같지도 않게 거래 터트리면서 87,00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 거래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은 굉장히 꼬여 있을 겁니다.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쪽도 있을 거고, 그래서 버거운 상태인데 이 KB금융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뭐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KB금융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압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부분, 원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됐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그룹의 비도덕적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과한가요? 너무 두산그룹이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당국을 떠나서 소액 주주들을 너무 우습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해도 대주주를 위한 사업구조의 재편이라는 게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도 아니고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그따위 행태를 보이면 안 되죠. 그거를 제재한 거는 금융당국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잘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메이저들의 시각은 긍정적인데, 그룹 자체의 사업구조 재편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지금 이번에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둘 다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안에 우리 종목이 다 있어요. 네이버, 뭐 두산에너빌리티 다 있는데 종목별로 설명을 그때 다시 드리고,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금융지주사도 먼저 번에도 10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못하고 9월 달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 이건 급격히 인하한다라는 해석 자체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기 둔화 그리고 침체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KB금융의 충격이 9만 원을 그 당시에도 이탈을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차익 실현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주력 포트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로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10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을 안 했지만 또 못했지만 9만 원 이탈됐을 때 손절이 아니라 거기서는 오히려
강도 있는 편입의 기준을 찾겠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제 계속 최근에 이번 고점 돌파는 다릅니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이때 뭐 5월 8일 그러니까 우린 꾸준히 봐왔던 거고 저때 이제 5월 8일 기준에 저 종가가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라면은 대략 한 7, 8만 원, 8, 9만 원 했겠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것이 이제 바뀌지 않아요. 순간순간에 펀더멘털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누적적인 수급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 당시에 누적적인 수급과 지금의 수급이 급격히 바뀐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마감 이후에 보겠지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때 기준이 봐볼까요? 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고점 넘기 8만 원, 7만 9천 원 뭐 이렇게 돼 있네. 7만 9천 원, 7만 9천 원, 그죠? 5만 원, 6만 원, 7만 9천 원.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왔는데 뭐 차익 실현 부분을 단행해 드렸어야 되는데 단행해 드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월봉 기준에 지금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캔들 이번 달에 기초적으로 배울 텐데 하락 장악형의 기준은 그럼 명확하게 이 라인이 이탈될 때 그리고 미련이 남는다 했을 때 꼬리 부분이 이탈될 때 그러니까 시초가 9만 원이 이탈되거나 그리고 꼬리가 달린 그 흐름 그게 뭐예요? 얼마예요? 저가가 87,800원입니다. 거기가 이탈되면 정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정리하고 되돌리면 매수하고. 근데 지금 우리의 기준은 자체적인 펀더멘털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체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이슈 범위에 동반적으로 무너져 내린 건데 메이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마저 그럼 확인해 보자. 삼성전자처럼 뭐 진짜 올해 들어 물량 다 따라 팔고 그게 손바뀜이 됐든 뭐 순매수가 됐든 다 따라 팔고 나가는 흐름이 될 거냐 아니면 과도한 권역에서 제한적 매도 물량에서 조정을 받고 강도 있게 돌려주고 여기서 뭐 돌려줄 때 최소 9만 원 넘기고 이번 달 내로 저 캔들의 절반 그 캔들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도 아랫꼬리까지 이제 기준을 잡아주게 됐을 때 만약 아랫꼬리를 안 주게 됐을 때는 기준 안 잡는다면 시가와 종가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윗꼬리까지 보는 게 아니라 뭐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윗꼬리까지 보고 절반을 보시면 좀 더 위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시가와 고가 몸통의 기준으로만 시가와 종가의 기준만 잡으면은 그럼 대략 한 얼마예요? 8,400원 그러면 4,200원 4,200원이면 저가에 플러스해 주면 92,000원 정도 92,000원을 넘기면 추이 추세는 돌립니다. 92,000원만 넘기면 그냥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가 원활하시고 움직임이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불확실성에 왜 가져가? 윤정도 네가 안 가져간다며. 예?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순절을 하고 나는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92,000원까지 돌린다 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센 건데 그럼 92,000원이면 얘 자체적으로도 망치형으로도 돌려질 수 있는 위치고 그럼 나는 92,000원에 들어갈 거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을 안 갖고 하고 나는 현금으로 갖고 갈 거야. 나는 10% 포기할 수 있어. 가슴 아프게 더 오래 갖고 갈 수 없어. 그런 전략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적으로 문제 없고 자체적으로 문제 없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그 이슈 부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과하기 때문에 돌려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8월달, 9월달에 형성됐었던 뭐 8만 원이 이탈됐었네요. 지금 9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죠? 8만 원이 이탈되는 저러한 말 같지도 않은 흐름에서도 오히려 저점 편입의 기회로 잘 잡았는데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대처하겠다. 어차피 미국 쪽에서의 기준이 미국 쪽에서 금리의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다. 오히려 동결까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 지금 뭐 종목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AS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상석 선생님께서는 KB금융을 안 갖고 계시는데 여기부터 건들게 되면서 KB금융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다 녹화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라도 우리가 또 전략이 필요할 때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 잘라놓고 다 뭉쳐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한 기준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포트폴리오 전체로 녹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종목씩 다 자를까요? 한번 녹화해 보면서 기준을 설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KB금융 쪽의 기준의 흐름은 내가 개별적으로 움직여 보겠다 하시면 이제 권해드리는 전략은 그럼 잘라내셨다가 저점에서 잡는 전략 세우지 마시고 잘라내셨다가 예를 들면 8만 원 지지를 보겠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잘라내셨다가 돌릴 때 더 강한 강도로 돌릴 때 뭐 명목 가격 9만 원이 아닌 뭐 9만 원의 기준을 잡으면 빠르게 잡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9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락 장악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캔들의 패턴상 매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난 보수적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의 캔들의 절반을 돌리든 아니면 확정 지어진 상승 장악 확인형의 그 캔들의 절반을 돌리는 92,000원을 보시든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KB금융부터 이제 전략을 너무 이틀 연속 너무 두들겨 맞고 오늘 기준에 가장 크게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설정을 잡아드렸고 KB금융의 좀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뭐 주가가 조정받기 전에 정상적일 때 뭐 지금도 정상이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왜 얘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장 공략주 야간 특별 교육하실 때 야간에 해드렸나 KB금융을 장중에 해드렸나 하여간 찾아보시면 KB금융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최근 내에 이제 뭐 JYP 엔터 뭐 또 방산주 알테오젠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필요하신 종목군들 보시고 카카오는 이제 어제 설정해드리고 오늘 급락이에요. 어제 이제 매수세는 안 드리고 한 템포 더 보자. 첫 거래가 터진 건데 한 템포 더 보고 그리고 나서 대처해도 무리일 수 없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또 떠 있네요. 얘는 하여간에 아쉬워. SM을 잘 먹었는데 수익 잘 냈는데 고려아연은 우리가 초기에 조금 들어갔다가 추가적으로 수익 잡아내지를 못하고 나왔단 말이죠. 고려아연 동영상 전략 좀 전체적으로 다 좀 뿌려드리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오늘은 전체 무료방에도 검색기 뜬 종목을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것까지 동영상 아마 제가 올려놓은 임직원방에 올려놓은 고려아연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유무료방에 고려아연 좀 올려주시고 오셔가지고 참조하시고 검색기 기준에 오늘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전화가 막 왔던 것 같아요. 뭐 변동성 종목 왜 안 줘요? 뭐 그런 내용도 전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주력주부터 먼저 좀 놓고 보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요 탈퇴 신호 이런 거 나오면은 요것도 캡처해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VVIP 방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놔 주셨는데 주력주에 있어서 케빈 선생님께서도 주력주에 굉장히 힘겨우시단 말이에요. 주력주 뭐 케빈 선생님께서는 안 갖고 계시겠네요.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주력주 이외에 변동성 매매 이제 들어가는 기준에 이런 뭐 일부에 소액 들어가신 부분에 일부에 이제 수익을 보시는 부분도 있으신 건데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만 잘 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깡충 촉기 우리 쪽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예를 들면은 루닉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떴는데 어제 시간에서 4%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끝났어요. 어제 만약에 계엄 사태 없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으면은 어제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발을 한짝 살짝 담가놨을 수도 있고 또 오늘 기준에도
일찍부터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종목이 원체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툭 건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하이닉스가 지금 4% 폭등이에요. 하이닉스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 폭등인데 검색기에 어때요? 떠 있단 말이지. 검색기에 하이닉스 뜨는 거 보셨어요? 하이닉스 뜨는 거? 검색기 지금 VVIP 방에도 뭐 무료 방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검색기 오늘 뜬 거 캡처한 거 넣어드릴 테니까 카톡방 쪽에도 좀 올려드리세요. 제 카톡방 쪽을 올리려면은 자료를 드리고 카톡으로 또 던져놓고 다운 받아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뜨는 검색기예요. 하이닉스가 930엔 한 종목 더 있었고 지금 기준에 이제 시장이 그나마 조금 다시 움직여 주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짜증스럽긴 한데 그것도 볼 겁니다. 움직이다 보니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이 이거 다 뿌려주셨네. 그래 나머지 이제 무료방에도 좀 올려주세요. 오늘은 기존에는 이제 이걸 다 안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오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뜬 거냐? 하이닉스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다 오르고 뿌리면 뭐하냐? 위에 거 다 뿌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다 뿌려도 돼요.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늘은 뭐 어차피 다 처음부터 다 뿌리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캡처해드린 게 이때 캡처해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오늘 무조건 갖고 나갑니다. 하이닉스 첫 번째 메인 바따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뭐 그동안 검색해 뜬 거부터 해서 쭉 갖고 나갈 건데 뭐 오늘이 바닥 포착일까요? 하여간에 이렇게 9시 54분에 제가 캡처했을 때 17만 3천 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밑에서 떴겠죠. 하이닉스가 뜨는 검색인 거예요. 종목이 수십 개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시간에 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루닛이 떠서 이렇게. 루닛이 떠서 65,200원. 요게 13%대까지 가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루닛이 오늘 검색해 뜨고 한 6, 7% 올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요 장에서 뭐 무리수 두진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검색기를 나도 좀 가져가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정회원님들은 MTS 버전은 드립니다. 정회원분들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만 물어보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도 검색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은 뭐 그 계엄 사태 관련해서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내부자들도 좀 좋아요 좀 한 번씩 올려주시고 내부에 근무자가 몇 명인데 좋아요가 5개뿐이 없냐고. 내부부터 쇄신을 할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더보기 누르시면은 검색기 이렇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 신청하시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화면에 오늘 만약에 가능하면은 메인 화면에 그 커밍 순 해가지고 조기 예약 받는다고 넣어 놓으세요. 조기 예약 딱 해서 커밍 순 조기 예약 12월 16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 캔들의 기초교육 11만 원 딱 써놓으세요.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11만 원에 뭐 기초교육 캔들 기초교육 뭐 두 분이 나눠서 하시든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든 한 명만 하시든 그렇게 해서 기초교육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잡고 윤정두가 실전교육 4시간 이렇게 잡아서 총 8시간에서 10시간 기초교육 해드릴 테니까 그거 지금장 아니면은 11만 원에 윤정두가 교육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올려놓고 지금부터 문의 전화 오면은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요 메인 화면에 넣으세요. 오늘 넣으세요. 오늘 생각날 때. 요 디자인 뭐 금방 만들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고 나는 교육보다도 뭐 수익이 목적이 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40만 8천 원에 매도 그것만 잘 우리가 대처해 놨어도 뭐 상당하죠. 그리고 요번 장에
방산하고 방금에 말씀드린 KB금융이나 이런 쪽만 잘 대처가 돼도,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의 슈팅이, 하이닉스의 이런 슈팅이 제대로 된 수익으로 연동이 쭉 되어준다면 우리의 포트 구성에서는 뭐 결코 어려운 게 없다. 됐죠? 그래서 KB금융에 대해서 영상을 일단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